신상 언박싱. 제작진들이 엄선해 여러분께 언박싱해드리는 신상 언박싱 시간입니다. 나이로 자신을 한계 지을 필요 없다는 거 잘 알지만요. 어디 그게 되던가요? 저는 나이 먹을수록 오히려 안 되던데요. 그 나이에만 겪는 상황, 감정들이 확실히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낸 사람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라떼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해주면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함께 그 시간을 견디고 살아가는 동년배들의 나도 그래 라는 말처럼 힘이 되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저를 위로하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40대 여성 직장인의 솔직 담백한 인생 이야기, 낀 세대 생존법의 저자 서서희님과 신상 언박싱 함께합니다. 줌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책의 저자는 서서희님과 변화다님 두 분이세요.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작가님께서 작가님 본인과 또 다른 작가님까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네. 이 책의 저자는 서서히 변한다라는 필명을 가진 두 40대 여성이고요. 오늘은 제가 저 서서희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저는 올해로 18년차 직장인이고요. 변한다 작가님은 저와 같은 직장에 입사 동기였지만 지금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세요. 네. 네, 즉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40대 두 여성이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서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한 문장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겉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지만 속은 코코아 같은 사람. 무슨 그리고 뜻이에요? 네, 제가 겉보기에는 좀 차갑고 냉정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실제로는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정이 많은 타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해봤고, 변한다 작가님은 겉은 데킬라 같지만 속은 막걸리 같은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변한다 작가님 역시 겉보기엔 굉장히 매섭고 세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네. 실제로는 훈훈하고 구수한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그렇듯 세상을 살면서 실제 내면을 오롯이 드러내지 못한 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옷으로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변한다 작가님도 역시 그런 일반인으로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내면의 모습을 호기롭게 드러내고 일반인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엮어보자는 생각을 오랫동안 함께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군요. 책이 나오게 됐고요. 예. 이 책의 소개글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의 바른 후배 노릇하랴, 깨어있는 선배 노릇하랴, 낀 세대인 40대는 오늘도 눈물을 삼킵니다. 저 눈물 삼켰잖아요. 이거 보면서 저도 40대, 지금 저도 17년 차, 16년 차 그 직장인인데 제 또래 여성들이 쓴 이 책 굉장히 즐겁게 봤고요. 저도 직장인이니까요. 공감하면서 네네. 봤습니다. 근데 왜 필명이 서서희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하게는 제가 서가이고 변한다 작가님은 변씨세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필명은 이제 원고를 다 완성한 후에 저희가 정했는데 두 명의 성을 바꾸지 않으면서 책에서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담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서서히 변한다라고 지어봤고요. 네. 이 책의 굵직한 컨텍스트가 다소 느리지만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책이 저와 변한다 작가님의 내면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담아낸 책이라서 일종의 일기장 같은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네. 물론 사실 저와 변한다 작가님이 생각할 때는 이 책이 우리의 솔직함을 반의 반도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책을 읽은 지인분들께서는 이렇게 솔직해도 돼? 라는 피드백을 해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책의 에필로그에도 기재를 했지만 이 책을 내는데 저희가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네. 그 용기가 조금은 부족해서 필명을 정해서 낸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세대론,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들, 관련 책들, 뭐 분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대론 자체가 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 책은 뭐 세대론 사회학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여성 두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 읽는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 궁금하네요.
네.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주변에 저와 같은 40대 여성이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없지요. 네. 아주 아주 독한 사람들 아니면 안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맞아요. 네, 예. 동감합니다. 네. 네. 근데 반면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거나 또는 육아로 인해서 일찌감치 직장을 그만둔 주변 친구들을 봐도 음. 그들의 삶이 직장에서 매일 파김치가 되는 저에 비해서 덜 외롭거나 덜 괴로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대한민국 40대 여성들이 공감할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음. 근데 원고를 쓰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쓰고 싶던 내용들이 근본적으로는 낀 세대라는 키워드로 수렴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음. 예를 들어서 40대 직장인은 지금 시대와는 사뭇 다른 신입 시절을 보냈고 당시 기성세대들의 권력 남용에 당연히 희생된 면이 없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커피 심부름을 한다거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선배들 쓰레기통을 비운다거나 아니면 각종 개인적인 심부름을 도맡아 한다거나 뭐 하는 일들을 당연시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MZ세대가 등장하면서 직장에서는 MZ세대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해야 한다는 교육을 40대 이상 직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즉 현재의 40대는 그간 해오던 익숙한 기성세대의 권력 남용을 계속 받아주어야 하는 숙명을 끌어안으면서 음. MZ세대에 대한 적응도 병행해야 하는 낀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0대 낀 세대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공감이 저 개인적으로 좀 배가 되면서 이들에게 이 책이 좀 위로가 되어주고 후배 세대들한테는 이 책을 통해서 40대의 삶을 미리 엿보고 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주 동감합니다. 저도 신입 직원 때 선배 과장님인지 부장님인지 보기도 전에 신문 봤다고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신문 보려고 일찍 출근했는데. 근데 지금은 종이 신문이 아예 안 오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네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겪어본 그런 세대로서 아날로그형 리더십과 디지털형의 우리 후배들을 사이에 껴서 정말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지금도 헤매고 있고요. 그런 시간을 저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 보면서 참 저희 위에 선배들은 X세대라고 하잖아요. 뭐 그 위에 네네. 선배들은 민주화 운동했었던 뭐 386 세대라고 했었고 음. 예전에. 그리고 우리 밑에 세대들은 이제 뭐 MZ 세대, 90년대생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특히 우리 지금 작가님이 낀 세대라고 말했던 우리 세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을까요? 우리도 좀 특성 같은 거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우리 40대 낀 세대가 사실은 X세대에도 말씀하신 대로 일부 속해 있고 또 밀레니얼 세대에도 일부 속해 있잖아요. 네. 그리고 40대 낀 세대가 아닌 그냥 낀 세대라는 바운더리로 보면 20, 30대 MZ세대도 사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음흠. 이렇게 이미 다양한 세대에 대한 명칭으로 불리우는 흩어져 있는 낀 세대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엮은 것이 이 낀 세대 생존법이라는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네. 출생 연도로 구분한 기존의 세대 구분 방식이 아니라 좀 이처럼 좀 다른 시각으로 낀 세대라는 세대를 정의한 책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좀 보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마 이 책을 시작으로 우리 낀 세대들에 대한 좀 관심과 분석을 담은 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오늘 작가님이 그 책 선물을 몇 권 저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면 40대 여성 직장인의 솔직담백한 인생 이야기 낀 세대 생존법 이 책 저희가 선물로 좀 보내드릴게요. 그럼 우리 작가님은 낀 세대로서 윗세대 선배들의 이런 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반대로 후배들의 이런 점은 정말 부럽다 하는 점 있으셨어요? 네. 저도 네, 물론 있었는데요. 그 윗세대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께서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도 회사에서는 이미 윗세대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꼽아본다면
그 경청 능력의 부재가 굉장히 아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 대화라는 것은 참가자들의 말하기와 듣기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대화라는 명목하에 일방향 소통만 이루어질 때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네. 면이 있고요. 회의할 때 이게 아주 그 능력이 빛을 내죠. 경청하지 못하는 능력이 회의할 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후배들에게 부러운 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하는 점이에요. 나를 낮추고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우리 세대하고는 달리 후배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의 시그널인 것 같거든요. 그 일례로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30대 이하의 자살률이 증가 추세에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만큼 30대 이하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은데요. 이들은 우리 세대처럼 나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후순위로 제쳐놓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이나 내 지인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우선 나부터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권고문을 보면 먼저 나부터 착용하고 옆에 앉은 아이에게도 씌워주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족도 가정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20, 30대 이런 변화된 자기 행복 우선주의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 사실 후배들의 그런 모습을 배우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또 그럴 때마다 속에 한편으로 '와 너무한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라떼는 정말 저러지 않았는데 니네 지금 그러면 일 못 배워.'라고 속으로만 삼킵니다. 절대 밖으로 말하지는 않고요. 근데 저도 그러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주의, 자기 행복주의. 저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제가 공감했던 건 40대 낀 세대로서의 서러움도 있었지만 여자 40대 직장인만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팀장이나 직원들이 나를 남직원들과 평범한 직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성으로 보고 있구나. 요 대목 굉장히 좋았어요. 참 그런 경우 많죠? 많죠. 네, 맞습니다. 책에도 시대가 그러했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그러했으면 제도적 구조적 환경이 그러했다라고 쓰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대 낀 세대들은 이런 유리천장 같은 시대에서 생존하려면요. 네. 일단 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유리천장이 이제 더 이상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라인을 형성한다거나 성급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소위 잘 나가는 라인에 속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더라고요. 여전히 직장에서는 아무개 대학 출신 라인, 아무개 오른팔, 아무개 키즈 등의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그곳에 속하는 이와 속하지 않는 이를 자연스럽게 성급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마이너리티에게 기회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유리천장이고 또 과거 여성이 주요 피해자였던 성폭력 역시 이제 남성이라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유리천장에 대한 우리의 의식 수준과 개선 의지가 과거에 비해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서서히 변하는 긍정적 변화의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 대비 과거에 미숙했던 의식 수준과 개선 의지로 인해서 유독 많은 피해를 겪어야 했던 지금의 40대 여성분들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현재의 변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후배들이 다신 그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무언가 작은 역할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나 우리 작가님의 연령대에 여성으로서 불합리하거나 모욕적이었던 순간이 없었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뭐 끝이 없을 텐데 이제 우리 후배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여성으로서만 겪는 차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차별들에 특히 차별받았던 여성들이 좀 침묵하지 않고 앞에 나서주는 게 우리 40대 낀 세대 여성의 생존법 중에 하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0대 앞으로 직장 생활 뭐 10년에서 20년 해야 되고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 낀 세대로만 살 수 없잖아요. 시대도 바뀌었고. 이 책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람이 되라. 좀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40대 이전의 기성세대들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유지하는 방식을 고수해온 반면에 지금의 MZ세대는 스스로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40대 낀 세대들은 위아래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아이덴티티를 잃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가족을 위해서 약간의 희생도 해야 할 것만 같고, 그렇다고 나 자신의 행복도 놓칠 수 없는 거죠. 저는 라이프 스타일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 40대 낀 세대들의 끼어있는 삶, 어느 쪽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양쪽을 다 챙기려고 노력하는 삶이 밸런스를 이룬 삶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의 행복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생각이 있는데, 제가 행복하지 않은데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책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제가 좀비 월드라고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거친 좀비 월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씩의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고 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삶의 사소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나 간단한 술을 즐기는 것 같은 소소한 것들이 그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앞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겪어본 세대다 이 말은 아날로그 디지털은 기술의 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 속에서 저 패러다임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어디까지 진화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본인이 중심을 잃지 않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공에 대한 개념도 좀 40대 낀 세대들은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어떤 개념? 성공에 대한 아, 개념이요. 네네.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성공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직장에서의 어떤 뭐 승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많이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워라밸을 강조하고, 그리고 뭐 소확행, 이런 단어들이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트렌드에 맞게, 근데 이거는 뭐 40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같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과연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40대라는 나이가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에 대한 양육 태도도 본격적으로 결정해야 할 때고, 뭐 사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직장에서도 내가 앞으로 정말 관리자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로 나아갈 것인지 또 고민해야 하는 그런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자, 오늘 낀 세대 생존법 서서희 작가님과 인터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 낀 세대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낀 세대의 생존법이라는 책은 사실 제목만 보면 마치 40대 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생존법을 제시하는 책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실제 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서히 변한다 두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나이를 불문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낀 세대들에게 때로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또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고함을 담고 있어요. 즉, 어떻게 생존하세요가 아니라 하루하루 너무 힘드시죠? 저희는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다 같이 힘내요.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처럼 솔직하고 자기 고백적인 글을 읽으시면서 지금의 이 힘든 시기도 일종의 과정이고
세상은 더 좋은 방향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발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네. 이 책에서 이러한 긍정성을 느끼시고 세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특히 주력 세대로 자리 잡은 40대 낀 세대들의 역할이 크게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585님이 40대는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다 겪어본 다문화 세대라고 생각한다고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낀세대 생존법 서서희 작가님이셨어요.